그래서 심리상담 강의를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중에서도 개인상담에 대해서 강의 듣고 있는데요. 계속 사실 이 강의 자체는 이 상담의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해 드립니다. 사실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실에 찾아와서 상담자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여서 새로운 행동을 탐색하고, 그 탐색한 행동을 실습해서 몸에 체득하는 것이 심리 상담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이 내담자가 이 상담실에 와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새로운 행동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담자가 이 상담 시간에 심리적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심리적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담자는 마음을 열게 되고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감 형성이고, 그 신뢰감 형성을 통하여 상담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상담 관계 형성 차원에서는 이 라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이 신뢰감 형성을 하는 요소에 대해서, 상담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상담관계 형성의 요소는 주로 사회적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곧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이 상담하러 왔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자가 배려할 수 있을까? 내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상담자가 배려해야 되는데 그 배려가 뭘까? 라고 했을 때 상담자는 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의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구조화를 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상담의 큰 흐름과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의 특징은 무엇인가,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큰 틀을, 큰 그림을 그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상담의 구조화는 상담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담의 구조화를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내담자는 상담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고 상담의 기대를 갖게 되고 상담의 목적을 설정하게도 됩니다. 또한 상담자도 상담의 구조를 명확히 해놔야 그에 대해서 하나의 이것이 지침이 되고 기준이 돼가는 역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틀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의 틀을 세운다, 상담의 뼈대를 세운다, 상담의 기초를 세운다. 이렇게 되면 이 구조화는 상담에 있어서 집을 지어가는 기초적인 작업이고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다. 이 기둥이 든든히 되어 있어야, 튼튼히 되어 있어야 내담자가 이 기둥 속에 들어왔을 때에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상담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면서 이 상담에서 좀 뭔가 자기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담의 구조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조화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해놨으면 참 해놨습니다. 상담의 구조화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이것을 실천 속에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은 세 가지. 첫째, 상담에 관한 구조화가 있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상담 관계에 관한 구조화가 있습니다. 상담의 관계를 했을 때 앞서서 여러 번 강의 들었지만
신뢰라는 것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치료되어 간다. 그러나 상담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치료와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상담관계다. 그러면 상담의 관계에 대한 구조화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비밀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상담 구조화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상담에 관한 구조화,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 그 다음에 비밀 보장에 대한 구조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해가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에 관한 구조화라. 주로 이 상담에 관한 구조화라는 것은 이런 것을 상담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이해. 상담에는 무엇인가? 상담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했을 때 상담에 관한 구조입니다. 이건 첫 번째, 상담에 관한 구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 시간은 아동과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 성인들 같은 경우 한 회기에 50분에서 60분 사이가 되지만 보통 60분이라 이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얘기에. 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가면 30분, 최대 가더라도 30분 이내에 상담을 마쳐야 됩니다. 이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 심리 상담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약속한 이 상담 시간을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담 시간 안에는 상담을 할 요일 또 시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 이 시간도 할 수 있으면 내담자의 시간에 맞추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의 빈도입니다. 빈도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할 것인가 일주일에 두 번 할 것인가, 이걸 빈도라고 말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상담을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변화와 성장 쪽에 있는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문제의 특성과 어떤 문제에 느끼는 강약에 따라서 그 상담의 빈도는 일주일에 2번이 될 수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담의 횟수입니다. 상담의 횟수라는 것은 이 상담이 보통 상담 한 번 만나면 우리가 보통 1회기라고 1회기. 보편적으로 상담은 이 상담의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집니다.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합의해서 상담의 횟수를 정해야 됩니다. 뭐 5번 만날 것인지 10번 만날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이 사건들이 해결될 때까지 만날 것인지 변화될 때까지 만날 것인지 이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락 방법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일이 바뀔 수도 있고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 방법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시간이 미뤄지고 변경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이틀 전에, 최소한 이틀 전에는 상담 시간에 변경이 돼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변경이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연락 방법이 상담센터로 연락할 것인지 상담자 자신의 전화를 알려줄 것인지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5번째가 상담 장소에 대한 안내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디서 상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담에 관한 구조입니다. 사실 상담의 구조와는 상담 초기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상담에 관한 구조와도 너무 엄격하게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지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설명하는 쪽으로 왜 상담의 구조화가 필요한지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고 또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담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상담에는 무엇이며 또 이 상담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간에서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 신뢰감 형성을 통하여서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대안 행동을 찾기 하고 탐색하기 위해 하는 것이 상담 관계입니다. 그럼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를 명확히 해서 이 내담자들이 상담에 대한 잘못된 기대도 있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담자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심리 상담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상담이 무엇인지 막연할 수도 있고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담자 역할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어떤 가이던스 생활 지도인가 아니면 치료 쪽에 있는가 아니면 상담 쪽에 있는가 사실 심리 상담 쪽은 변화에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 역할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또한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자 역할은 조력자, 심리 상담자 역할은 조력자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갈 때에 옆에서 그 사람의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내담자다, 상담자다. 그래서 상담자는 해답을 제시해 주거나 길을 제시해 주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담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 내담자가 상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얼마만큼 상담 시간에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역할은 상담실에 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역할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편안하게 얘기했을 때에 그만큼 담아갈 수 있다는 거. 왜냐? 이 상담의 도구는 말입니다. 내담자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얼마만큼 말로 자기 마음과 문제를 표현했을 때 그만큼 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내담자 역할입니다. 이 상담관계 성격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상담자는 뭔가 역술가나 또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처럼 뭔가 지시를 하거나 뭔가 보여주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내담자가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없고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상담은 감정의 정화와 두 번째 자각, 스스로 깨닫는 것과 이 생각이 바뀌는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행동 학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는 것. 이것이 이 실질적인 상담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상담관계에 대해서 해줘도 비밀 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됩니다. 이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담자들이 의구심과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얘기가 진짜 비밀 보장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비자발성 내담자는 이 상담자를 만나러 왔을 때 자기 이야기가 부모들에게, 또한 교사에게, 또 기업 같은 경우는 위에 이 직장에 보고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심과 염려를 갖고 있다 보면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는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에 대해서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밀 보장의 예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때에 알려줘야 됩니다. 적절한 때에. 예외라는 것은 자신이나 타인의 이 신체 상해를 줄 수 있는 징조가 보이면 비밀 유지가 철회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폭력에 대한, 성폭력이나 또 신체상 폭력이나 대한 알게 되면 상담자를 꼭 비밀 보장이 철회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외에는 상담의 모든 내용은 비밀이 지켜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녹음을 하거나 또 기록을 할 때도 특히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상담의 사례 보고서를 낼 때도, 또 공개 사례 발표나 이런 장 사용할 때도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나 양육자의 허락까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안내를 통하여서 상담의 구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담의 구조화는 내담자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 해야 될 상담자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무엇을 배려할 것인가, 를 기억하시면서 상담의 구조화를 잘 하시고, 초기 단계에서 구전형 상담에 관한 구조와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와 또 비밀 보장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의 구조화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담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상담 구조화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